한때 부산 남포동 뒷골목을 주름잡던 김대식은 이제 40살이 넘어 전라남도 구례군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10년 전 조직에서 손을 뗀 후 그는 철저히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서울에서 사업하다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평범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으로 향하는 대식의 모습은 과거의 그와는 전혀 달랐어요. 거친 손에는 이제 호미가 익숙하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때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특히 마을 이장인 박순태는 대식을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식이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옆밭 주인인 최영수가 인사를 건넸어요. 대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눈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보였죠. 대식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 그리고 가끔 보이는 흉터들이 단순한 사업, 실패자의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았거든요. 이런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마을에 불청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읍내에서 활동하는 신흥 조직의 건달들이었죠. 이들의 우두머리는 30 초반의 젊은 남자 정민호였어요. 민호는 마을 주변 땅을 헐값에 매입해 펜션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할아버지, 이 땅 팔면 도시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농사 짓느라 고생하지 마시고요. 민호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회유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를 이어 살아온 터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식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개입하지 않으려 했어요. 과거의 자신이라면 이런 일에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농사만 지으며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고 민호와 그의 부하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식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호 일당이 마을 회관 앞에서 어르신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식은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민호의 시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죠. 민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렸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조직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식에 대해 수소문했죠. 그리고 다음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대식, 한때 부산 최고의 주먹 중 하나였던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형님이 바로 그 김대식입니까? 민호가 대식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대식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는데 민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숨기고 살아온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잘못 아신 것 같네요. 대식은 태어남을 유지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산 남포동 김대식, 10년 전까지 사마파 간부셨죠. 제가 어려서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형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대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모르겠소. 그냥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니까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죠. 형님 같은 분이 이런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사신다니 참 신기하네요. 혹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마을 일도 형님이 나서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될 텐데요. 민호의 제안에 대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엔 관심 없소.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그냥 가세요. 대식의 거절에 민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형님도 이 마을 사람 아니신가요? 마을 일이 형님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날 밤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대식의 정체를 은근슬쩍 마을 사람들에게 흘렸거든요. 저 사람 알고 보니 예전에 깡패였대요. 역시 뭔가 이상하다 했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장 박순태는 대식을 찾아와 직접 물었습니다. 대식 씨,
정말 그런 일 하셨던 거요? 대식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순태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죠. 아무래도 마을에서 좀 조심스럽게 지내셔야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대식을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농협에서 농자재를 사러 가도 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웠고, 심지어 마을 슈퍼에서도 물건을 살 때 주인 아줌마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진짜 깡패였다고?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칠까봐 걱정이야. 대식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까지 무서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농사일 도와주며 친하게 지내던 최영수의 아들도 이제는 대식을 보면 엄마 뒤로 숨었어요. 한편 민호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보세요. 마을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대식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마을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대식의 밭에 제초제를 뿌리거나 밤에 트랙터 타이어를 찢어놓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형님, 이렇게 버티시는 게 의미가 있나요? 민호가 다시 대식을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도 형님 때문에 불편해하고 형님도 힘드실 텐데요. 그냥 우리 편에 서시죠.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던가요. 대식은 민호를 노려봤지만 폭력을 쓸 수는 없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테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 있어? 조용히 농사만 짓고 사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요? 괴롭힌다니요. 우리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민호의 비웃음 섞인 대답에 대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호 일당이 마을 회관에서 강제로 토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며 어르신들을 위협한 거예요.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은 무서워서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식은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과거에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왔지만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식은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 일당이 마을 회관에서 또다시 어르신들을 압박하고 있을 때 대식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구부정했던 어깨는 쭉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 있었죠. 할머니들 좀 나들이시죠. 대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위협적인 힘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형님 오셨네요. 마을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굳이 끼어드실 필요 있나요? 평화요? 할머니를 울려가면서 하는 평화가 어디 있어? 대식이 한 걸음씩 다가가자 민호의 부하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전설적인 주먹의 아우라는 여전했거든요. 형님, 설마 우리랑 싸우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형님도 이제 농민이잖아요. 농민이면 어때요? 내 마을 사람들 괴롭히는 것 가만 안 봐요. 대식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놀랐어요. 내 마을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자신들이 대식을 배척했는데도 대식은 여전히 이곳을 자신의 마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결국 그날은 물러섰지만 며칠 후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대식의 집에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밭의 농작물이 모두 망가져 있었어요. 민호 일당의 경고였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수가 처음으로 대식에게 말을 걸었어요. 형님,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네요. 대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이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전 일이 뭐가 중요해요? 영수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날 회관에서 울었던 할머니는 대식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대식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대식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마움을 받는다는 것 말이에요. 민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식 편에 서기 시작했고 토지 매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죠. 부산에서 자신의 조직 선배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김대식이 말썽을 피우고 있어요. 형님들이 직접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의 요청에 부산 조직의 간부 2명이 내려왔어요. 이들은 대식과 예전에 같은 조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인 강철수는 대식과 개인적인 악연이 있었어요. 김대식 그 자식이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철수는 10년 전 조직 내 권력 다툼에서 대식에게 밀려났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자. 철수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식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을에 낯선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주변이 조용했거든요. 오랜 경험으로 위험을 감지한 대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며칠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최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며칠간 밖에 나다니지 마세요. 대식의 진지한 표정에 영수도 긴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강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대식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야, 김대식, 오랜만이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어요. 대식은 마당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철수야,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대식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뭐 하긴, 내가 우리 후배들 괴롭히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어서 말이야. 예전 정 때문에 한번 봐주려고 왔다. 정리할 게 뭐가 있어? 나는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야. 대식의 말에 철수는 비웃었어요. 농사? 김대식이 농사를 짓는다고? 웃기지 마라. 한번 건달은 영원한 건달이야. 대화가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대식이 걱정되어 나온 거였죠. 특히 최영수와 이장 박순태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철수가 날카롭게 돌아봤어요. 야, 니들은 빠져.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하지만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마을이에요. 대식 형님은 우리 마을 사람이고요. 영수의 용기 있는 모습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둘씩 대식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대식을 배척했던 사람들조차 이 순간만큼은 함께했습니다. 강철수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어요. 뭐야, 이 시골 사람들이? 철수가 부하들을 돌아보며 비웃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였거든요. 대식아, 내가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냐? 정말 비겁하네. 아무도 끌어들이지 않았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온 거야. 대식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 박순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세요. 철수는 순태의 당당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깡패였다고요. 깡패. 하지만 순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지금은 우리 마을에서 성실하게 농사짓고 사는 사람인데요. 이런 반응에 가장 놀란 사람은 대식 자신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려 하고 있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대식이 진심으로 말하자 마을 사람들도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철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동적인 거 다 좋은데 일은 정리하고 가야지. 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대식이 앞으로 나섰어요. 철수야, 마을 사람들은 빼고 나랑만 얘기하자. 하지만 철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뭔 소리야? 이미 늦었어. 그때 갑자기 트랙터 소리가 들렸어요. 최영수가 자신의 트랙터를 몰고 온 거였습니다. 형님 타세요. 영수의 외침에 대식은 순간 망설였어요. 도망치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모두 집으로 들어가세요. 대식이 소리치며 영수의 트랙터에 올라탔어요. 철수 일당은 급하게 차를 타고 쫓아왔지만 좁은 시골길에서는 트랙터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나 있는 작은 길들을 종횡무진 달리는 트랙터를 따라잡기는 어려웠어요. 영수야, 고맙다. 대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형님, 우리가 가족 아니에요? 영수의 대답에 대식은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도망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일당은 마을 곳곳에서 대식을 찾아다녔고 급기야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김대식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최영수의 가족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대식은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대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과거 대식의 부하였던 이병호였어요. 병호는 지금 작은 운송업체를 운영하며 합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식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병호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형님,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애들이랑 내려갈게요. 몇 시간 후 병호와 과거 대식 조직의 옛 멤버들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이들도 이제는 모두 합법적인 일을 하며 살고 있었지만 대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었죠. 형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농사 짓고 계셨네요. 옛 동료들과의 재회는 반가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래 감상에 젖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대식은 이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철수 그 자식이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구나. 병호가 이를 갈았어요. 형님,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대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폭력은 안 돼.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가면 안 되거든. 알겠어요, 형님. 우리도 이제 달라졌어요. 병호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들은 대식처럼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한 번 정도는 예전의 자신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최종 대결이 벌어졌어요. 강철수 일당과 대식의 옛 동료들이 마주 선 거죠.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폭력적인 해결을 원치 않았어요. 철수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모두 예전과는 달라졌잖아. 대식이 진심으로 말했지만 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달라졌다고? 웃기지 마. 한번 깡패는 영원한 깡패야. 철수의 고집에 대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최영수를 비롯해 이장 박순태, 심지어 평소 대식을 무서워했던 아이들까지 어른들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식이 형님 건드리지 마세요. 영수가 용기 있게 외쳤어요. 저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철수는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설마 시골 사람들이 전직 깡패를 이렇게 지켜줄 줄은 몰랐죠. 대식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나서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대식이 앞으로 나서자
철수도 맞섰습니다. 좋아. 그럼 예전처럼 주먹으로 정리하자. 철수가 소리쳤지만 대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식으로는 안 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있어. 대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대식의 신고에 철수 일당은 당황했어요. 경찰이 오면 자신들에게 불리했거든요. 특히 민호는 이미 마을에서 벌인 일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강철수는 마지막으로 대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대식, 너 정말 변했구나. 철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부러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야, 늦지 않았어. 너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대식이 진심으로 말했지만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왔어. 하지만 너는 정말 잘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경찰이 도착하자 철수 일당은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민호는 마을에서 벌인 각종 협박과 기물 파손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 거였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대식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대식을 위한 환영 파티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 된 것 같네. 이장 박순태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마을 사람이었어요. 제가 너무 움츠러들어 있었던 거죠. 대식의 대답에 모두들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최영수가 소주잔을 들며 건배를 제의했어요. 우리 대식이 형님을 위해서. 건배.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소리쳤습니다. 대식은 이런 순간이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식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최영수를 비롯해 몇몇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거든요. 형님, 오늘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긴 한데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해왔는걸요. 대식이 사양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각자 농기구를 들고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죠. 영수의 말에 대식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대식에게 농사 기술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10년간 혼자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노하우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형님, 이 고추밭 정말 잘 가꾸셨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돌봤을 뿐이죠. 해가 지고 일을 마친 후 모두들 마을 회관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식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어요. 역시 정성 들인 건 달라. 할머니들이 칭찬하자 대식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대식은 자신의 작은 마당에서 별을 올려다봤어요.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숨어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보람 있는 삶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호미를 든 손을 바라보며 대식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의 주먹보다 지금의 호미가 훨씬 더 소중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